거액자산가 양성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 동방박사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도 4월 2일 날 저녁 9시에 업로드되는 정금 방송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최고의 거액자산 양성 전문가 이토마토 토마토 투자 클럽의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저는 최병훈 전문가 롱숏 투자 클럽을 유료원들 운영하고 있고요. 매주 일요일 저녁 8시나 9시에 업로드 영상이 올라갑니다. 주간 전망이나 특별한 이슈가 있을 때 하고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뭐 계속 방송하다 보면 한 1시간 정도 걸려서 이제는 짧게 한 30분 정도로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월 달이 내일 시작됩니다. 그래서 4월 정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2분기, 그러니까 원래 제가 1월 초부터 2분기 정시는 저희는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 9월달 장세를 가장 좋게 봤던 전문가입니다. 상저하고 작년도 12월 중순에 12월 초부터 2023년도 주식시장 전망을 해드렸는데 대세 상승 이미 시작 그렇게 해서 해드렸는데요. 그래서 4월달 이미 1월달 급등했고 2월 중순도 조정받고 이제 4월입니다. 이제 4월달은 또 잘 올라갈 거로 보이기 때문에 특히 대형주를 하신 분들은 지수가 갈 때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자, 여기에도 보면 나와 있지만 2023년도 1월 1일 날 투자 전략에 2022년도는 태조 이방은 장세였습니다. 태조 이방은 즉 태양광, 조선, 2차전지, 방산, 원자력 이런데 여기서 23년도는 핵심적인 투자 포인트를 투자 아젠다를 뭐 하나 했죠. 그래서 2차 태조 이방은 22년도 여기 할개를 쳤죠. 그래서 태조 이방은 할개 쳤는데 다 죽고 결국은 2차 전지만 남았네. 요렇게 핵심 전략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대형주 초대형주 추천주가 있죠. 뭐 LG 에너솔루션하고 그다음에 삼성 SDI는 지금 2016년도 17년도 추천해서 지금 한 번도 못 팔게 하고 있습니다. 장기 투자는. 그리고 2차전지 소재주나 소재 어떤 거나 아니면 SDI LG 화학에 LG 에너지가 상장되지 않았을 때는 LG 화학을 저는 하지 말고 SDI만 하라고 그랬습니다. SK 이노베이션도 하지 말고 전기차 배터리세 1등주는 삼성 SDI니까 10만원 뭐 전부터 10만원부터 무조건 2020년도 67만원 가니까 SDI는 끝없이 갖고 있었고 67만원 2021년도 1월 2일 나왔어요. 70만원으로 제가 목표가 다 맞췄습니다. 미리. 그런데 이제는 목표가가 67만원 아니고 82만 8천 같다. 이제는 목표가는 200만원대입니다. 그리고 최종 목표가는 750만원 정도 됩니다. 장기적으로 2030년대까지는 지금보다 앞으로 10배예요. 그죠? 10배는 기본적으로 갈 수 있는 주식입니다. 이런 주식은 LG엔솔도 10배는 시가총액 100조에 40만이면 뭐 100조도 안 100조 정도는 그래봤자 시가총액 1천조 이상 간다고 10배는 가죠. 36만원이죠. 35만 6천 채집간 LG엔솔
356만 당연히 갑니다. 그러면 지금 뭐 60만이니까 대여섯 배밖에 안 나죠. 한 10년 정도 이내에. 그런데 그 정도 하면 뭐 5배만 나도 1년에 10년 동안 5배 1년에 50%예요. 30% 50%. SDI도 당연히 이렇게 갑니다. 그죠? 그래서 5배 250만 원 뭐 200만 원 300만 당연히 가니까요. 250만 원 가서 액분을 5만 원으로 액분할 걸로 보이고 예상이 됩니다. 자, 그렇게 이런 주식은 장기적으로 사놓으면 부동산 샀듯이 내가 집 사서 팔아먹지 않잖아요. 집을 한 채를 갖고 있더라도 또 한 채 사서 팔아먹지 않듯 갖고 있는 거고요. SK 이노베이션은 매매하는 주식이고요. 어차피 SK온이 상장한다 하더라도 LG 엔솔하고 삼성 SDI는 그 전에 LG하고는 매매를 해야 되고 LG 엔솔루션은 매매하는 주식이 아니에요. SDI도 마찬가지고. 뭐 선물로는 사고 팔고 하면 되지만 선물로도 장기 투자하면 계속 롤오버 하면 되죠. 자, 그건 그렇고 소재주 2차전지 소재주도 각 분야 1등주는 그냥 갖고 2025년도까지는 양극재가 핵심 수혜주가 훨씬 더 많이 가고 빨라요. 근데 25년도 이후부터는 다르다는 거죠. 2030년도 때까지 살아남는 2차전지는 LG엔솔, SDI, 그 다음에 뭐 몇 개 소재주 몇 종목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양극재는 100배가 올라왔기 때문에 뭐 여기서 더블감 200배죠, 그죠? 그까지 갔다가 조정을 받을지 아니면 지금 100배 갔다 못 가면 조정 받을지를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은 저는 100배 갔으니 이제 조정을 받을 때가 2분기 말고 3분기 정도부터 조정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요. 뭐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어쨌든 장기 투자자는 그냥 갖고 있어야 되고 위에서 사신 분만 뭐 본전 지켰다 다시 사면 되는 것이고. 자, 그래서 그러고요. 제가 3년 내에 4,680포인트를 이야기했는데 요거는 3,316포인트인가? 다 돌파하고 50% 가는 거고요. 나스닥도 다 돌파하고 50% 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요거는 뭐 3년 내니까 경기가 침체하지 않고 성장을 해줘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경기가 올해 말에도 잠깐 조정받고 내년부터는 2년 동안 즉 2024년도 하반기부터 2025년도 미국이 큰 성장을 해줘야만 그런데 가능할 거로 보입니다. 전 제조업 부활을 할 거로 보니까 미국이 그러면 미국 수혜주 우리도 지수만 가는 거예요. 지금 코스닥 지수가 가듯이 코스닥 지수가 850 와 있죠. 나머지 주식 2차전지랑 반도체 괜찮은 거 그다음에 이제 확실하게 실적 나온 거 몇 개 빼고 그 한 100개 이내 거 빼고 1,400개 코스닥이 1,400개 중에 한 200개 정도 빼고 나머지는 같지도 않았어요. 하나도. 즉 지수는 올라갔죠. 그죠? 그 얘기입니다. 이 앞으로 이 얘기도 코스피도 가는 주식하고 2030년대 때는 되면 거의 90% 정도 주식은 절대로 안 가고 끝없이 빠질 거예요. 그죠? 나머지 10%가 끝없이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집중 더 집중 되는 주식 계속 가는 그런 장이 될 겁니다. 그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하고 있고 이미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집적인 지금 이번에 코스닥 지수를 보면 그렇죠. 저도 코스닥 지수는 뭐 코스닥은 분석할 필요 별로 없는데 2차전지만 가면 가는 건데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됐고 저희 영상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테슬라 목표가는 200달러에서 조정받고 160이나 170 받고 다시 간다 그랬죠. 지금 210달러 가까이 왔는데 다시 가고 있습니다. 이제 300달러 내외로 갑니다. 여기에 테슬라 할 때 엔비디아는 250이 가는 게 아니라 바로 290달러 간다 그랬죠. 지금 가고 있습니다. SDI는 폭등하는데 인방이 아직 안 다. 지난번에 폭등했어야 되는데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외국인이 사놓고 있어서 그럴 건데요. 언제든지 모멘텀이 아직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제는 코스피 더 좋아지다.
여기 인생 장기 핵심 투자비 1강, 2강, 3강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거 2강 그다음에 이렇게 있으니까 나중에 시간 날 때 꼭 들으시면 과거에 제가 토마토 TV 한 거 보시면 나올 겁니다. 강의는 장기 투자 강의는 요걸로 듣고 하시면 돼요. 1강, 2강 뭐 여기 보시면 5강, 6강, 4강 여기 있죠. 3월 그러니까 지금도 여기 다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여기 20년도인데 20년 17년부터 가르쳐 드렸어요. 17년도 3월 달에 2차 전지 17년도 3월 달에 SDI도 17년도 11월 고점 갔으니까 SDI도 있고요. 다들 2017년도 3월에 내가 할 때 일진도 만원 대고 에코프로도 에코프로도 얼마요? 만원 대인가? LNF도 만원 대 뭐 비슷했어요. 그죠? 1, 2만 원대. 다 그래서 일단은 5년을 기다려서 3배를 먹어야만 그때부터 인생 역전인데 그것도 올인 투자해서 최소 비중 50% 사서 그 주식은 사기만 사지 팔지 말라 그랬죠. 20년도 산 것도 주식 팔아먹으면 안 된다 그랬죠. 주식은 사는 것이 파는 게 아니다. 그게 바로 제 책에 있는 거죠. 2019년에 18년서가 19년 나온 실패 없는 일등주 주식 투자 원칙에도 LNF 언급되어 있고요. 양극재, 음극재부터 2차 전지 조금만 하라. 지금 보면 사람들 떠들고 난리죠, 그죠? 지금 뭐 이미 30배 왔다 조정받고 있고 50배 왔다 조정받고 100배로 가고요. 양극재는 또 30배 왔다 조정받다가 이거 다시 100배로 갑니다. 이제 최소 50배 갔다 100배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시세라는 것은 이제는 그런 식으로 양극재에서도 코스닥 양극재보다는 이제 코스피 양극재로 갑니다. 2분기부터는 실적 시즌이 들어가기 때문에 양극재 실적 잘 나옵니다.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요. 지금은 2차 전지는 실적 보고 투자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몇 년을 가져갈지 장기 투자는 그거 보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3월 달에 급락장은 매수 기회라고 했습니다. 지금 그렇죠. 현재 기준으로 보면 3월 달 잠깐 2300대 왔을 때 사면 전부 다 지금 삼성전자도 5% 올랐고요. 중국 수혜주인 이제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것도 지금 10%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4월달 장을 제가 예측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바닥은 지난주에 했던 제가 반도체 바닥 통과 이것은 메모리 반도체 말고 비메모리 사라 그랬죠. 우리나라 비메모리 최고 주식은 DB 하이텍이라고 했습니다. 하이닉스 사지 말고 삼성전자는 장기적으로 보고 사는 거고 삼성전기도 아직은 뭐 얼마일지 모르겠지만 삼성전자는 한 3년 정도 보면 다 100%밖에 못 먹어요. 그리고 지금 2014년부터 2010년도 때 10년도 때나 13년도 15년도까지 보면 가장 많이 오른 것은 DB 하이텍이에요. 반도체 코스닥 장비주도 아니고요. DB 하이텍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2013년도 14년도 기준으로 30배 올랐다가 20배 올라. 지금도 아직도 7만원대잖아요. 지금 4만원대 있다 금방 50% 왔죠. 지난번 요거 이야기했어요. 제가 반도체 미국은 엔비디아를 우리나라 비밀 반도체 DB 하이텍 사고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그죠? 반도체 사고 싶으면 나는 배당 받고 주식 잘 모르니까 돈만 생기면 좀 사겠다 그러면 삼성전자 사고 좀 더 공부하면 더 하면 삼성 SDI 사고 이거 옛날부터 그러기 지금 뭐 한 5년 이상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지난주 금요일 아카데미를 했는데 아카데미 저희 회원분 말 많이 들어주셨는데 제가 100배 종목을 공개했습니다. 4월 28일 날 인조인간 시대 최대 수혜주 5종목을 공개하는데 그 중에 한 종목을 미리 공개해 줬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주식 선물로 사면 최소 100배는 먹으니까 현물로 사도 100배가 가능한데 최소 30배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확실한 종목이라서 해드렸고 그래서 어떻게 한 달에 몇십만 원 가지고 뭐 투자해도 된다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이거 그래서 요걸 듣고 싶으신 분들은
미리 알고 4월 28일 날 아카데미 들으면 되는데 그거 말고 그 전에 듣고 싶으면 주식 선물 아카데미 요거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뭐 기존 해줬던 내용이니까 특별하게 뭐 새로운 내용보다도 간단합니다. 4월달 정신은. 그래서 보시고 자, 미국의 나스닥은 어제 지난 금요일 날 급등했습니다. 급등한 게 보시면 이렇게 급등했죠. 1.7%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경기 둔화 이슈는 나왔는데 이 경기 둔화 이슈 나오는 게 오히려 이건 호재도 지금은 호재입니다. 경기 둔화가 경기 침체가 확실히 시글로 나오다 호재입니다. 호재인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거로 나와도 지금은 호재예요. 그죠? 근데 이게 지금 4분기 때 올해 연말경에 경기 침체가 나오면 급락주입니다. 급락. 그래서 4분기에 제가 급락을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우리는 이미 여름까지 해서 저희들은 지수 관련된 주식은 주식 선물 계좌에서 매도를 진입을 해놓고 대응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작년 말부터 계획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월 말, 2월 말, 3월 말 실패 없는 주식 선물 모든 것에 3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하시면 올해 올라간 거다 깨먹습니다. 2021년도까지 번 것은 작년에 다 깨먹었잖아요. 그죠? 매매하지 않은 분도 모르지만 매매하다 보면 다 날아갑니다. 돈이란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등한 것은 일단 경기 둔화 이슈가 나왔지만 이것은 지금 악재가 아니에요. 요 내용도 물가 하락에 대한 어느 정도도 나왔어요. 그죠? 이것도 악재 호재예요. 그죠? 자, 아주 큰 게 있죠.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미국의 IRA 세부 내용이 확정이 됐습니다. 정부에서 미국 정부에서 확정시켰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민주당 공화당 일부에서는 의회에서는 민주당 일부 공화당에서 IRA 세부 확정했는데 이게 좀 불만이 있다. 왜 FTA 체결국이 아닌 유럽과 일본을 일본 정상회담에서 일본을 제외시켜줬고 유럽도 조망하죠. 그죠? 그럼 유럽도 제외시켜주면 그럴 거다. 이렇게 해서 좀 더 미국을 보호해야 되지 않냐. 그런데 뭐 일단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건 세부적인 얘들은 좀 봐야죠. 우리는 IRA 세부 내용 저희는 호재입니다. 그런데 호재는 이미 다 반영됐기 때문에 어쨌든 세부 지침 발전해서 미국이 주가가 같이 기술주도 올라가고 금리가 어제 8bp나 빠졌습니다. 하루 만에 급락했습니다. 왜 급락이 경기 둔화 우려가 공개 둔화 지표가 나와 있고 물가도 하락하니까 당연히 물가하고 경기가 둔화되면 당연히 금리는 내려가는 거죠. 경기가 저성장 계속 침체돼 있으면 1%대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3.5% 갔다가 10년 물체가 3.4%대로 내려와 있고요. 그래서 급등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이미 이야기했죠. 위로 갈 거라고. 주봉 차트로 수렴하는데 이거 자 양분 세 번째 나와서 하고 지난주 금요일 날 얘기했죠. 이미 요 첫 번째 실패이기 때문에 두 번째 성공한다. 이 62평선 주봉아 놀자. 차트는 주봉이라 그랬죠. 주봉이 훨씬 더 잘 맞습니다. 일봉은 하루에 없앨 수 있다. 주봉을 분석해서 하면 거의 투자자의 심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주봉으로 이미 여기서 올라갈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일단 올라가면 이제 경기선 근처까지 가겠죠. 당연히. 그래서 요 지난주에 잠깐 이야기했는데 이 주식의 나스닥은 122평선이 13,000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난주 이미 13,000 이야기했습니다. 일단 13,000 내까지 가야 됩니다. 여기까지 근처까지. 그냥 아무것도 안 봐도 그냥 갑니다. 이게 12,700에서 13,000.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매물대가 13,700에서 14,200이죠. 만약 이걸 뚫으면 당연히 16,000을 뚫는 겁니다. 14,200 뚫으면 16,200을 뚫어요. 그죠? 올해 여름에 이걸 뚫는다면 4분기에 급락할 수도 있어요. 늦어도 내년 1분기까지.
뚫은다면 올해 더 많이 가서 지금 유동성이 생각보다 많죠. 많은데 한쪽으로 몰려 있어요. 미국도 우리도. 그래서 꼭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올라가는 주식만 간다. 그것은 지금 뭐 그나마 확산이 조금 돼요. 하지만 나중에 2027년도 끝나거나 그 이후 2030년도 이후 되면 자 완전 자율주행차 레벨 5가 되고 운전대 없는 자율주행차 다니고 그 다음에 기계인간, 즉 인조인간들이 조금 한 뭐 몇 프로 차지한다면 주식시장 거의 다 망합니다. 그런데 지수는 계속 올라가요. 왜? 시가총액 높은 갈 주식만 엄청나게 가인에 몰려서 지수가 생각보다 올라갈 수 있고 그 이후에 이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아니면 지수가 내려가더라도 가는 주식은 계속 가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럴 거 생각할 게 아니라 지금은 2분기는 올라갈 거라 보고 사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한 종목씩 보겠습니다. 어저께 요 나스닥 말고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또 올라갔는데 일주봉으로 다우존스는 아직도 22평선 밑이죠. 다우존스는 일봉 이제 첫 번째 갔잖아요. 그럼 여기 가서 잘 못 갑니다. 왜냐면 꿀뚝기 없지. 경기 둔화되면 잘 못 가니까. 그래서 그게 아니라 지금은 나스닥이 좋은 거예요. 지금 이게 아니라 그럼 어제 나스닥이 왜 좋을까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우리하고 우리의 기술주가 마찬가지인데 자 어저께 2월 미국 2월달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이 전월 1월달이 2.0인데 이게 2.0에서 지금 0.2 증가로 끝났어요. 즉 둔화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소득도 감소가 좀 소비 둔화로 소득 감소가 이제 소득 감소가 됐어요. 그래서 개인 소비가 1.5에서 0.1로 감소했어요. 증가해서 그만큼 감소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3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지난달에 발표 때 67을 발표가 됐는데 잠정치가 그다음 요번에는 63.4보다 잠정치보다 더 낮은 62로 나왔어요. 그러면 개인 소비가 둔화되고 있으니까 소비 심리도 그렇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경기가 침체가 우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경기 침체에 대한 이슈가 나오지만 현재 주가는 그게 아니라 그러면 경기 침체가 조금 되고 있다는 것은 인플레이션, 즉 물가가 계속 올라가던 게 둔화 시작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디스인플레이션이죠. 디스인플레이션. 아주 서비스업 지수는 아주 강하지만 디스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둔화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윌리엄슨 뉴욕 연은 총재가 영향이 좀 있어요. 뉴욕이니까. 그 뉴욕 연은 총재가 미국의 2월 PC 지표가 핵심 물가 지수가 지난달 발표된 전월 대비 MOM 기준으로 0.62를 하회해서 0.3% 상승으로 그리고 전년 대비로 해서는 5.3에서 5.0으로 내려왔습니다. 전년도 이제 5%를 붕괴하려고 그러고 있죠. 이제 4월 달에 보인 것은 확실히 물가가 더 내려가기 때문에 주택 가격 지수가 좀 둔화되고 있던 게 나타나서 그래서 4월 달에 미국의 4월 13일 날 나온 3월 달 CPI를 보면 CPI가 확실히 둔화가 되면 오히려 호재로 작용해서 올라갈 겁니다. 물가 그러면 물가 금리도 확실히 빠지고 지금 금리가 빠지지 않으면 미국 은행은 금리가 높아져서 채권 손실 때문에 발생된 거잖아요. 실리콘밸리 은행도. 그러면 계속 물가가 안 빠지면 CPI가 안 빠지고 물가가 안 빠지면 금리가 계속 고공행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계속 은행에 대한 리스크는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다 경기도 해고도 늘고 하면 그 경기가 침체되면 물가가 빠져야 되는데 물가는 안 빠지고 경기가 침체된다면 부실 업체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더 위험한 거죠. 아직 그래서 소비 둔화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 그래도 경제 전망이 좀 불확실해서 지금 경기에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다들. 하지만 지금 이렇게 해서 올라간 것은 여러 가지 있는데
결국은 이제 IRA법이 세부 지침에 양극재와 음극재 분리막은 양극판, 음극판, 분리판 이것은 FTA 미국과 FTA 우리나라는 FTA 체결 국가예요. FTA 체결 국가에서 온 것은 인정을 해주 보조금 받는 거예요. 보조금을 받고 그 다음에 강물도 다른 FTA 체결 국가 아니라도 강물을 우리가 중국 강물인데 그것을 우리나라가 양극재를 만들어서 음극재를 만들어서 중국에서 음극재 음극 흑연은 음극재 물질인 강물인 흑연은 중국에서 거의 다 들어옵니다. 중국 흑연 1등이니까 우리나라는 가까워서 싸고 그래서 요거를 그럼 음극재 우리나라 중국 걸 써서 하면 요거 미국에 가져가면 요것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강물은 제조한 그런데 실제로 이제 자동차를 제조할 때 배터리를 쓸 때 자동차를 제조하면 우리나라 현대차 우리나라 제조하는 것은 보조금 좀 하지만 아직 그래서 미국의 북미에서 제조해야 보조금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그러면 과거에 중국에서 우리나라 해외 배터리는 보조금 주지 않았죠.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중국의 성장을 고급 차 빼고는 보조금을 못 받았죠. 우리나라 배터리는. 그래서 고사양만 받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 중국 배터리가 엄청나게 커졌잖아요. 중국의 20% 초반에 전기차 침투율인데 여기서 BYD가 1등이고요. 테슬라가 2등. 뭐 이런 식으로 중국이 거의 다 잡고 자동차. 근데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IRA가 있으니까 이제 미국에서 이제 미국의 회사가 크는 거죠. 누가 테슬라가 커지는 거죠. 그 테슬라랑 GM이라든지 포드라든지 리비안이라든지 다 그런 회사들이 이제 수혜를 받는 거죠. 보조금 받는 사양들은. 그래서 미국의 테슬라를 지금 현재는 테슬라를 위한 법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뭐 GM도 지금 전기차 양산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요번에 어저께 테슬라가 세미트럭 브레이크 모듈 관련돼서 화작에서 리콜을 했는데도 테슬라는 분기로 차량 인도량이 증가가 됐는데 이 IRA 세부 지침에서 급등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테슬라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는 테슬라를 따라갈 수는 없어요. 지금 2022년도 1분기에 31만 대를 인도했는데 작년도 22년도 4분기에는 31만 대가 아니라 40만 5천 대예요. 이는 그저건지 올해는 작년에 전체 22년도 전기차 판매량이 133만 대인가 8만 대 정도 돼요. 근데 올해 목표는 23년도 목표는 168만 대 뭐 이렇게 170만 대 됩니다. 또 증가됩니다. 그죠? 엄청난 거죠. 우리나라 아이오닉 6도 1년에 뭐 5만 대 생산되나? 5만 대 내가 4만 대 번호였는데 예약이 내년 말에 나온다는데 저는 이미 받았는데 법인이라서 작년에. 근데 일반적 신청은 올해도 걸립니다. 그리고 지금 GM도 지금 제대로 생산 못 하고 있어요. 심각하게. 그러면 결국은 지금 이제 보조금이 4월 18일부터 지급이 이제 적용이 됩니다. 세부 IRA 세부 방안에. 그러면 4월 18일부터는 미국에서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인 테슬라 전기차. 그 다음에 아직 리비안도 별로 안 나오니까 루시드도 마찬가지고 GM도 얼마 안 되고 그죠. 포드도 거의 뭐 미미하고. 그러니까 테슬라가 전기차 보조금 다 거의 몰리겠죠. 그죠. 그래서 테슬라도 좋고 이제 미국 자동차 전기차 그러면 테슬라가 잘 팔리면 그만큼 나머지 회사가 덜 팔리는 거죠. 만약에 전체 시장 규모가 파이가 있으니까. 그러면 나머지 전기차 회사인 GM이라든지 포드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빨리 양산을 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 자동차 시장 점유율을 뺏기지 않는 거죠. 테슬라에다가 경쟁이 아주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양산이 잘 안 돼요. 지금 우리나라에 무조건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 LG 에너지 솔루션, SK 온, 여기에서 지금 재고가 쌓이고 있습니다. 배터리 재고가. 왜 쌓이고 있을까요? LG에너지솔루션이 공격적으로 시설 정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나오는 것도 소비가 잘 안 되는 거죠. 왜? 자동차가 잘 안 만들어지니까. 테슬라에 들어가는 것은 똑똑한, 지금 LG에너지솔루션 테슬라 중국 들어가는데 얼마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중국 거는 들어가는데 미국의 공장이 제대로 GM이 제대로 생산이 안 되고 있으니까 전기차 미국에 지금 LG에너지솔루션 양산이 시작됐습니다. 그런 게 이제 내년에는 뭐 2030, 30년 양산이 되는데 GM이라도 이런데 제대로 양산이 계획대로 안 되면 이 LG에서 만드는 게 남아버려요. 그죠? 남아버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고요? SK온도 남아버려요. 이제 전기차가 제대로 생산이 안 되고 있으니까 배터리는 빵빵빵빵 이제 세계 1등인가 생산을 많이 해놨는데 배터리가 안 팔리면 재고가 쌓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여기 들어가는 LG 에너지 솔루션, SK온에 들어가는 양극재 회사들은 비용 전기차 1000만이라면 40만 400만원이 단가, 이 단가가 그냥 쌓이는 거죠. 여기에. 그러면 똑같이 LG엔솔에 들어가는 양극재 회사들도 양산을 많이 공장 지어서 막 해놨는데 쌓이면 일단 재고를 팔아먹었기 때문에 얘들은 그냥 스톱하든지 뭐 할 정도여야 되는 거죠. 잘못되면. 그러면 전기차만, 그러면 가장 타격을 입는 게 지금 가장 실적의 수혜를 받는 게 양극재인데, 양극재 가장 그래서 내년에는 반타작 날 겁니다. 제가 보기에. 배터리, 어떤 사람 배터리 아버지라는데, 지금까지 배터리 관련된 2차 전지는 2016, 17년 접어 2017년도 상반기 초반 보면 어떤 전문가도 얘기도 안 했습니다. 미국이 트럼프에 대해서 배터리 주식은 적자인데 SDI도 그렇고 적자고 무슨 소재도 마찬가지죠. 2018년대 막 적자가 심하니까 2017년 18년 양극재 막 3분의 1 타작 나고 주식 70% 내려오니까 전부 다 욕하고 그랬습니다. 저한테도. 지금 오르니까 개인들이 막 30, 40만, 50만이 많이 사놨죠. 이제 아직은 괜찮아요. LG 에너지가 미국 공장이 본격 가동은 한 공장밖에 안 되는데 내년 하반기부터는 3공장, 4공장부터 쭉 3공장 25년도는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23년 이 앞으로 2년 동안 GM이라든지 이런 포드라든지 계획대로 전기차가 딱딱딱딱 양산돼야만 됩니다. 이게 양산이 아주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과거에 노키아 같은 핸드폰을 노키아가 피처폰 만들다가 애플이 스마트폰 들어오니까 나도 애플보다 똑똑한 노키아가 엄청나게 35% 40% 시장 점유율 점유했는데 핸드폰에서 스마트폰 가니까 얘를 따라가지 언제든 순식간 따라가. 근데 스마트폰은 양산이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옴니아폰 양산 안 되는데 옴니아폰에서 삼성전자가 안 됐는데 옴니아폰 우리나라 국민들이 인구가 적지거든. 국민들이 막 불만상 하도 이야기하는 그거 고치다 보니까 요게 테스트 베드죠. 실험실 역할을 한 거죠. 침대 역할, 실험실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 애플보다 2년도 2008년도 애플 2010년도 3월에 갤럭시 1을 딱 내놨는데 좋게 만들어요. 그래서 갤럭시 3가 나왔을 때 2012년도 13년도인가 3가 나왔을 때 그때가 최고고, 거기서 3 나온 거는 지금이나 써도 뭐 별 문제 없어요. 그 정도로 3가 여기 그래서 여기 5G LTE 시대는 그 이후에고요. 또 LTE 전에 3G 시대까지죠. 그래서 근데 이거 양산이 잘 안 된 거고 노키아가 망했잖아요. 망하진 않는데 지금 10%죠. 그만큼 따라 그래서 결국은 스마트폰 애플하고 삼성전자가 지금 삼성 1등 간데 이 두 개가 남아 있잖아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전기차 양산이 잘 안 되면 지금 폭스바겐도 잘 안 되고 있어요.
BMW는 고급 사양에서 고급 차를 판매하니까 판매가 잘 되고 적게 해도 되지만 대규모 양산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다들 난리가 아니에요. 우리 현대 기아차도 수소차다 늦어가지고 아직도 미국 공장 안 돌아가잖아요. 그죠? 미국 공장 지금 돌아가야 되죠. 전기차 라인이. 그래야 수혜를 받고 보조금 다 받아 짱짱짱 팔 거야.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럼 테슬라 천국인 거예요. 그나마 그래도 LG 에너솔루션은 테슬라 거를 앞으로 25년 하니까 나중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GM하고 하는 게 잘 팔려요. GM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재고가 쌓이고 있다. 지금은 이게 이슈가 되지도 않아요. 어쨌든 그렇다. 그래서 이제는 테슬라는 가고 있으면 이제 $300갈 거예요. 여기 얼마지? 여기 너무 오랫동안 하고 있네. 자, 여기 고가가 214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하고 전에 $306 이렇게 됐죠. 그죠? 분할하고 나서 여기가 302, 310. 자, 그래서 이것은 한 10% 정도까지 $270는 일단 갈 걸로 보여요. 시작해서. 물론 이제 바로 가는 게 이제 여기 갔다가 다시 조정받고 이렇게 시간 걸리겠지만, 자, 그래서 이미 엔비디아는 제가 얘기한 대로 목표가 엔비디아는 저 여기 요 160 여기 있잖아요. $163가 또 올라가고 있죠. 제가 $200 갔다가 다시 160에서 170달러 갔다가 다시 여기 $210 이상 안착하면 207인데 이제 안착하면 200 또 3배인 $300 정도는 가야 된다. 이렇게 가고 또 사상 고점 다 돌파할 겁니다. 이것도 아직 멀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주식은 $1000는 또 간다. 여기서 10배. 장기적으로 여기서 10배는 또 가는 거예요. $101에서. 그러니까 애플 주식을 옛날에 사가지고 애플이 삼성전자도 들어오고 해서 막 경쟁 심해지고 가지고 노키아 들어오고 일본에서 우리나라에서 LG전자 다 핸드폰 만들어가지고 이제 애플 팔아서 다른 거 사면 망한 거죠. 애플을 갖고 있었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테슬라도 마찬가지예요. 테슬라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스마트폰의 애플이기 때문에. 그러면 다음에 저도 이제 처음에는 전기 자동차는 스마트폰 애플이고요. 1등이 여기 테슬라니까 테슬라가 대중화를 될지 말지 전기차 시대가 올지 말지 테슬라 보면 안돼 그렇죠. 흑자 됐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가 삼성전자였는데 노키아는 저 밑에 가 있고 그럼 여기 2등이 과연 전기차가 누군지 현대기아차가 될지 폭스바겐이 될지 또 도요타가 될지 GM이 될지 처음에는 GM이 확실히 엄청난 돈 투자해서 산다고 해서 GM이 중국 공장도 철수하고 우리나라 공장도 철수하고 막 그래서 전기차는 막 라인업을 엄청나게 전환해가지고 했나 LG하고 해서 LG 배터리 1등이 해가지고 잘 됐고 아직도 제대로 계획들 하나도 안 돼가지고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면 폭스바겐도 막 70조를 배터리 투자해가지고 난리게 했는데도 지금 제대로 그렇고요. 양산이 테슬라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1년에 아이오닉 6다 5만 대 그러면 한 달 5천 대밖에 안 생산 못 하잖아요. 그죠? 심각한 거죠. 얘는 일주일에 4만 대면 지금 테슬라는 일주일에 4만 대 글로벌 4만 대 생산해요. 그러면 올해 170만 대 되잖아요. 180만 대 그러니까. 지금은 3만 대 정도 되고요. 그럼 2등이 누굴까 이제 여기 아직도 결론이 안 났어요. 현대기아차도 아직 미국 공장이 없으니까 25년도 돼야 가동해요. 내년까지 어떻게? 23 미국에 생산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잘 만들어도 뭐 어쨌든 심각하다. 어쨌든 그건 그렇고 그래서 이제 코스닥에 있는 주식은 2차전지는 어차피 2차전지하고 반도체 메모리 말고 비밀 반도체 두 개밖에 없어요. 지금 가서 물리더라도 2차전지 가서 물리더라도 비밀 반도체가 더 물려 메모리가 아닙니다. 메모리는 성장 잘 못해요. 이제 올해도 뭐 메모리 큰 성장 없어요. 반전 안 돼요. 비밀 반도체가 가는 거 지금 메모리 반도체 하이닉스를 사봤자 먹다 얼마 못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면 요 양극 코스닥에서는 이제는
2분기 아직은 뭐 고점 고가누리를 고가누리라는 것은 한 20% 빠졌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추세가 바뀌어야 하면 된다. 아직 추세가 바뀌었다. 주봉으로 봤는데 아직도 에코프로는 추세가 하락으로 갈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아직도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죠? 이게 좀 봐야 됩니다. 2주 정도는. LNF가 가고 있으니까 우선 LNF가 가는 거예요. LNF가 47만 원 간 100배예요. 이제 100배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100배. 코스모 신소재 100배 찍었고 에코프로 100배 찍었고 이제 LNF가 100배 찍고 LNF는 순수 에코프로는 리튬이라든지 여러 가지 강물이 있어서 폐배터리도 있었고 코스모 신소재도 뭐 그런데 LNF는 순수하게 고기이기 때문에 이게 미국 공장 아직 해야 되죠. 그래서 테슬라가 제가 금방 그랬잖아요. GM도 안 되고 다른 거 안 된다 그랬죠. 지금 양산이 잘 그러면 테슬라만 되잖아요, 그죠? 그럼 테슬라 당분간 내년까지는 테슬라 향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무조건. 그럼 테슬라에 들어간 주식을 관심을 가져야 돼요, 양극재도. 테슬라에 들어간 것은. 자, LNF는 어디에 갑니까? 테슬라에 하고 그다음 LG화학, 포스코케미칼, LG화학 이러죠, 그죠? 에코프로는 삼성 위주죠, 원래는 삼성이죠. 자, 그래서 삼성 SDI도 뭐 괜찮지만 삼성 SDI는 자기도 좋고 근데 LG화학의 납품을 반드시 하는 회사가 내년까지는 더 시작이 좋을 거예요. 공급 가행, 배터리셀 공급 가행에 대한 우려가 크지 않으니까. 자, 그래서 지금 LNF가 코스닥은 LNF로 에코프로 비중 축소해서 에코프로 BM 비중 축소해서 LNF로 가는 게 좋고 만약 코스닥 하고 싶으면 그리고요 성일 하이텍 이런 폐배들은 이제 끝났습니다. 주봉으로 끝났죠. 음봉인데 다시 내일이 시가 따면 내일 시가 높으면 또 음봉이에요. 코스닥은 내일 시가 높겠지만 IRL 세부 내용이 나서 전부 다 그러면 내일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지만 시가가 높아서 내일 종가로 시가가 높아서 내일 가다가 못 가서 음봉을 준다면 주봉이 음봉을 줄 가능성이 높아요. 자, 주봉이 음봉이 첫 번째고 두 번째 음봉이 발생하면 이제는 조정이 들어갑니다. 주봉이 첫 번째, 두 번째 음봉 조정 들어가죠. 이거 조정 들어가면 내년까지 반타작 날 거예요, 기본. 25만 원까지는 기본 빠집니다. 이렇게 물려서 내가 25만 원 여기서 보시면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50만 원에서 30%는 기본 빠지니까 35%. 그러면 5, 3, 15, 35. 그럼 30만 원 초반 이하, 30만 이하에 사신 분들은 뭐 갖고 있다가 나중에 아직 끝나지 않고 장기 시세는 25년도까지 끝나진 않았어요, 그죠? 근데 단기적으로는 조정 들어갔다면 쉽게 반타작 난다. 왜냐하면 지금 물가가 하락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도 그러면 경기 침체 우려는 아직 크진 않지만 하락이 들어간다면 양극재 광물은 거의 다 하락이 들어갑니다. 리튬도 반타작 이상 나오고 리튬도 빠집니다. 앞으로. 그리고 그러면 양극재 매출 비중이 높은 배터리 높은 양극재들은 원자재가 빠지면 판매 가격이 또 빠져야 되는데 지금은 공장을 계속 증설하기 때문에 거의 상세를 하지만 과거 2018년도에 그래서 빠진 거죠. 2018년도 적자가 났죠. 이게 아직 대규모가 안 됐는데 공장 가동이 본격이 안 되니까 광물 가격이 반타적으로 내려가니까 전부 다 적자가 났잖아요. 그래서 적자는 안 납니다. 워낙 규모의 경제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도 판매 단가 내려간다. 양극재 판매 단가. 그럼 판매 단가 영향이 크지 않는 그런 걸 해야 되죠. 바로 그것은 포스코 양극재 하고 싶으면 지금은 LNF는 코스피에 있는 포스코 케미칼이 훨씬 더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LNF보다. 근데 수급은 코스모 신조 100배 왔어요. 13만인가 이게 100배니까 14만이. 이제 이것도 어느 정도 가면 빠집니다. 장기적으로는 뭐 그렇지만 이런 건 소형사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어제는 이미 세부 방안 포스코 때문에 포스코는 이미 어제 시가에 어제 많이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내일 시가 높으면 등락을 할 거래. 그래도 추세는 뭐 2분기에 좋다 3분기까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2분기에는 오늘 구체적으로 2분기에는 코스피 2분기 3분기는
코스피 2차 전지로 가야 된다. 소재나 셀이나. 그리고 LG화학의 LG에너지의 즉 테슬라 향이 반드시 매출이 있어야만 되고요. 테슬라에 없고 LG화학에만 많이 들어가고 SK온에만 많이 들어간 회사들은 내년에 아니면 하반기에 공급 가능에 대한 우려를 주가로 하락으로 받을 수도 있다. 아직은 기운데 그렇습니다. 제가 제 혼자만 아는 내용이에요. LG화학의 재고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 많다는 것은 생각해봐야 된다. 그래서 재고가 늘고 있으면 빠르게 작년에 삼성전자가 디램 재고가 꺾이게 넣는데도 삼성전자 올라간다고 계속 사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주식을 잘 모르는 거 가격만 보는 거죠. 지금 삼성전자 파시면 안 돼요. 삼성전자도 50만 원 갑니다. 기본. 지금 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한 10년 걸리겠죠. 10년이. 그래서 내년에 사상 고점 아마 삼성전자 다 돌파할 거예요. 어쨌든 그건 나중 일이고. 그리고 이제는 2차 전지도 배터리도 우리 아이가 바뀌었어요. 포스코홀딩스. 우리 아이가 바뀌었어요. 롯데케미칼. 요건 초대형주 요거고요. 배워야 그. 과거 2016년도 17부터는 우리 아이가 바뀌었어요. 16년도, 17년도, 16년도. 삼성전자의 배터리를 주로 납품하다가 중국이나 다른 데 납품하면 삼성전자 배터리가 50%안 됩니다. 삼성에 있어요. 그래 바뀌면서 2차 전지로 가서 우리 아이가 바뀌어서 2차 전지, SDI 이렇게 많이 올랐죠. 그 원래부터 뭐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는 뭐 동박 회사였으니까 원래. 그리고 여기. 자, 그러면 이제 요 수혜들은 다 반영된데 SK이노베이션은 올해 4분기 흑자전 요건도 뭐 워낙 많이 빠져서 주식 안 가서 이것도 어느 정도 올라갈 거예요. 그래 보시고 이제는 거래소 쪽에 가니까 거래소 걸 봐야 된다. 그러면 거래소 주식은 SDI, LG엔솔, 롯데에너지, SKC, 포스코케미칼, SK 뭐 이렇게 요러죠, 그죠? 그러니까 SK이노베이션도 있고 이것도 뭐 가격 메리트는 있어요. 올해 경기가 회복되면 이것도 회복되면 좋은 거.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재고에 대한 우려를 적은 SDI입니다. 재고 우려 하반기에는 재고 우려가 적은 SDI, LG엔솔 재고 우려가 늘어나 GM 때문에 늘고요. 롯데에너지는 LG화학의 LG엔솔루션의 매출액 20%가 LG엔솔루션 거예요. LG엔솔루션 있으니까 당연히 테슬라 향으로 가는 거죠. 동박도 LG화학에 들어가면 그렇고 그 다음에 SKC는 물론 LG엔솔에 들어가니까 지금도 많이 테슬라 문제가 없고요. 그래서 이제는 동박 회사인 그래서 좋고요. 동박도 두 개, 뭐 솔루션 첨단 소재도 있으니까 누가 빠르냐 안 빠르냐 그건 개념이에요, 그죠? 대주전자도 이제 13만 원 정도는 LG 화학에 들어가죠, 그것도. 근데 지금은 뭐 은극이니까 은극은 영향이 크지 않아요. 제로에 대한 영향이. 그래서 이제는 포스코케미가 내년에 에코프로 이런 데가 좀 근데 LG 화학에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근데 요것은 시설 정설이 올해 하반기 내년에 훨씬 더 많으니까 상쇄될 걸 보여요. 이제는 코스피 소재로 간다. 왜 그럴까? 지수 때문에 그런 거죠. 지수가 가야면 이렇게 가는 거죠. 코스닥의 지수는 코스닥의 지수가 이렇게 올랐죠. 이거 양극재 때문에 그런 거죠. 다치고 올라간 거는 지금은 반도체 때문에 좀 더 올라갔고 양극재가 아니라 반도체 올라간 거예요. 지금 비물 반도체 장비 업체들 장비 소재가 있으면 장비가 먼저 가는 거죠. 만약 업황이 좋아지면 반도체 업황이 개선된다. 바닥 찍고 턴한다 그러면 먼저 가는 게 장비죠. 왜? 업황이 턴하고 이제 공급이 늘어나려면 정설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설하면 장비를 납품하고 그 다음에 장비 납품해 가지고 생산을 하면 그때 소재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들어가면 그 다음에 전공정, 후공정 이렇게 들어간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 중에 확실하게 비메모리 반도체가 많은 회사가 가는 거죠. 바로 한미 반도체, 하나마이크론, 뭐 솔브레인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처럼
비메모리 반도체 특별한 수요가 있는 주식에 더 좋고요. 코스닥은. 근데 코스닥도 이미 1분기 실적이 안 나옵니다. 전부 다 반도체는 1분기 실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장비 회사는 안 나올 때 사는 게 맞는데 2분기 말고 3분기, 4분기 확실히 장비 업체가 실적이 좋아진다면 좋아지지 않는다면 다시 빠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장비 코스닥 장비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이제 거래소에 이제 가는 거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거래소는 뭐 DBID 제일 좋죠. 이미 뭐 우리는 47,000 있다가 있는데 어쨌든 제가 이것은 많은 때부터 결혼해서 한 번도 이혼하지 말고 장기 투자했는데 6만 원대 이혼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방송의 수탁이 46,000 이하 가면 다시 재혼하든지 46,000 이하까지 내려갈 거다 알겠어. 내려가면 그 이하에서 분할로 사든 하면 3만 원대로 가도 그렇고 35,800까지요. 금방 왔으니 근데 그러면 46,000원 이하에서는 분할 보고 여기서는 재혼해도 되는 거죠. 이혼했다 다시 재혼. 다른 거 해봤자 다 똑같이 빠진 거잖아요. 더 빠지고 이건 더 빠진 다른 주식 다 올라갔어요. 2차전지, DB하이텍, 코스닥 장비회사 빼고 아직도 밑에 있습니다 다. 그 요거는 이제 워낙 저평가되어 있다 그랬죠, 그죠? 요 모양은 항상 이렇게 나오고 급등합니다. 지금 이런 모양들이 코스피에 2차전지에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호재성 냈는데 이것은 제가 장기 목표가로는 옛날에 2019년도 17,000원에서도 38,000에서 44,000원 반드시 간다 그랬는데 하고 나서 그다음 뭐 74,700 최고가예요. 사상 최고가 7만 반드시 돌파한다 그랬죠. 돌파해서 다시 조정받고 이제는 사상 최고가 반드시 돌파합니다. 이건 그래서 어떤 경우도 돌파해요. 85,400원 돌파하는데 지금 그 가격이 목표가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게 15만원 가도 시가총 얼마 안 돼? 6조밖에 안 돼요. 4조 4천, 6조 6천, 6조 87점. 그래서 실제로 이 주식은 6조 정도 가도 상관없는 주식입니다. 이제 지금은 실적에 대한 메리트가 크진 않아요. 실적의 메리트가 크진 않지만 보시면 증가율이 그런데 지설정설을 하기 때문에 분사도 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어저께 제가 금요일날 가입하신 분 목요일날인가 DBID가 한 1100주 있더라고요. 4만 얼마에. 그래서 내가 900주 더 사라 그랬더니 이 높은 가격에 7만원 하고 있었거든요. 이 높은 어떻게 더 사요? 한 500주밖에 안 산 것 같아. 어쨌든 뭐 그렇고 그건 뭐 알아서 하시면 되고 저는 추천 잘하지 않아요. 추천은 왜 맨날부터 추천하고 전기차 모든 거 1탄에 에코프로 삼성 SDI 일진모티를죠. 그 다음에 뭐더라? 그 다음에 2탄에서는 코스모 신소재 LNF 여기도 LNF 있었니까 이때 LNF 없고 1탄에는 에코프로 더 좋았으니까 에코프로 그 다음 2탄에 그래서 LNF 넣었잖아 1년에 여기는 코스모 신소재 LNF 2탄 그 돈에는 SDI부터 기존 주식은 다 있는 거고 신규 추천을 그 다음 2019년도인가 2020년도인가 22년도인가 21년도 에코프로 BM은 주식 선물로 상장돼 있으니까 현물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하고 선물 에코프로 BM 있으니까 매매해서 돈을 버는 것은 에코프로 BM을 가서 해지할 수 있으니까 돈을 벌 수가 있죠. 선물로 같이 해서 그래서 그런 주식들은 팔면 안 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 옛날에 산 주식 팔아먹으면 안 돼요. 다 때 되면 다 가니까. 그렇게 보시고 에코프로 BM 2017년도 1탄 들어간 전기차 모든 1탄에 추천주 100배 올랐습니다. 2탄 17년도 18년도 했던 신소재 코스모 신소재 100배 올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 이제 양극재인데 포스코 케미칼이 30배 올랐어요. 3820, 3820, 27만원 여기죠. 여기서 30배 올랐어요. 이제 이거 양극재이니까 50배 가야 되죠. 45만원 가야 되죠. 일단 여름까지 45만원 갈 거야 아마.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른 주식은 30배 올랐어요. 언극재도 그렇고요. 30배 오른 주식은 조정은 받았으니까 이제 최소 50배라서 이제 100배로 가야 되겠죠. 일단 50배 올라야 되고요. 그래서 30배 이렇게 시세란 거 옛날에 거액자산 탄생 투자 3탄 대시세 시세 형성 원래 다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주식이 이렇게 오릅니다. 3배, 5배는 있으면 조금 3배, 10배, 30배. 특별한 경우 시가총액 크면 여기 50배가 있는데 이것도 세모밖에 안 돼요. 그 다음 100배가 갑니다. 여기서. 이게 무슨 거예요? 이게 피부나치 수열이죠. 자연의 이치입니다. 이거 사람의 심리가 사람도 인간도 자연의 속에 포함됐기 때문에 자연의 이치대로 움직여요. 모든 시세는. 그래서 제가 30만 원 할 때 왔을 때 그것만은 제가 가르친 그것만이라도 무조건 에코프로 갖고 있는 분들은 30만 원 왔을 때는 요게 100배가 에코프로가 얼마예요? 그러니까 40만 원은 와야 되는 거예요. 기본 38만 40만 100배니까. 근데 오버슈팅하면 50만이잖아요. 20%는 오버슈팅하고 언더슈팅 하니까. 그러면 결국은 30배면 27배에서 33배 사이, 50배면 45배에서 55배 사이, 100배면 80배에서 120배인데 여기 85배부터 120배 오버슈팅 때문에 그런 거죠. 언더슈팅 때문에 그렇고. 그런데 평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시세는 다 정해져 있습니다. 좀 빠르고 늦은지. 왜냐하면 그 시대가 흐름이 그렇게 돼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4월 28일 아카데미 인조인간 시대 모든 것 1탄부터 하는데 요거 한 20탄까지 할 거. 20년 동안 내가 20년 안에 20년 인조인간이 최소한 30% 차지할 거니까 2040년대는 그러면 40% 30%안 차지해도 10%만 차지해도 인구가 8억 명 인조인간이 돌아다닐 거예요. 공장에 모든 제조업체 공장에 인조인간이 일하고요. 이건 2030년에 이루어집니다. 이건 이미 선도적으로 이루어지고 20년 40년 되면 인구의 10%는 8억 명은 인조인간이에요. 생각하고 돌아다니고 인간을 해치지 않으면 좋지만 그렇게 만들겠죠. 프로그램 짜서. 그런 쓸데없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뭐 기계인간이 뭐 나와가지고 막 나쁜 놈이 돼가지고 사람까지 죽이고 프로그램 짤 때 그렇게 못하게 만들면 되는 거죠. 처음에는 부작용은 당연히. 그러니까 전기차 나올 때 2010 전기차 시대 온다 그랬을 때 사람들은 내가 나중 전기차 불나서 겁이 나서 어떻게 타냐. 그리고 전기차 아직도 뭐 어떻게 전기차를 그러니까 만원대 사가 10배는 기본 먹고 아니면 만원대 사 가만히 갖고 있으면 10년 동안 막 10배 30배 먹는데 천만 원 사도 1억 20억인데 1억 벌려면 평생 벌어도 대다수 사람들이 60 은퇴할 때 주식해서 깨먹을 돈 여유 자금 1억도 없잖아요. 그죠? 근데 10년 20년도 안 갖고 가요. 노동 직장 열심히 다녀서 열심히 아침 하루에 8시간 열심히 일하면 돈 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죠. 투자를 해줘야 되죠. 지금부터 인조인간 시대의 주식을 인조인간 수혜주 100배 갈 주식을 100만 원만 사도 1억이에요. 그럼 앞으로 5년 동안 한 1000만 원이지만 사놓으면 얼마예요. 그죠? 10억은 기본 되죠. 10배만 먹어도. 주식 선물에 지금 저는 이제 전기차 종목을 추천하지 않아요. 전기차는 이미 옛날부터 추천 계속 갖고 있는데 뭐 추천해요. 그죠? 신규로 사는 것은 매매한 건 알아서 매매하면 되고요. 그건 도박이고. 자, 그래서 일단 이런 주식 제가 작년 아카데미에서도 에코프로 비면 포스코 케미칼 그러면 포스코 에코프로 비면 작년 아니라 2021년도 제가 선물로 사서 장기 투자하시라. 아니 해지하면서 포스코 케미칼도 말하라. 여차만 해지하면 되잖아요. 매수 1,000만 거 5천만 사고 1,000만 가지고 5천만 주 3천만 매도 진입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죠? 하든지 그럼 5천만 지금까지 들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5천만 들고 와서 70% 먹으면 5배 나요. 자, 이렇게 가시면 되고, 이제 2차 전지 쪽에 양극재, 음극재, 동박 시세가 4분기, 2분 본격적으로 나올 겁니다. 이제 그래서 SDI는 갈지말 좀 더 봐야 되고, 이번 LG엔솔은 좀 더 봐야 되는데, 그래도 LG엔솔이 이제 호재가 다 나왔는데 악재가 나올 때가 1분기 실적 끝나고 2, 3분 내년 하반기, 올해 하반기는 못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져요. 뭐 장기적으로 좋아요. 다. 자, 이렇게 보시고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번 주 화요일 날 오후 3시 20분에 장중 요때부터 공개 방송을 4시까지 합니다. 정권통 토마토 정권통 토마토 정권통으로 합니다. 저는 이제 토마토 정권통의 정권통 유튜브를 저는 하지 않는데, 그날은 저는 동방서 1등주 TV가 따로 있으니까 요거 이 토마토 거 이것도 하니까 그냥 여기서 좀 하는데요. 정권통 토마토 정권통 여기에 유튜브가 있어요. 그 채널로 할 겁니다. 여기는 안 하고 거기 하신 분 여기 구독 좋아요 좀 눌러줘서 제가 방송하면 다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장이 좋으니까 무조건 갑니다. 제가 옛날부터 얘기했는데 제가 지수를 얼마나 잘 맞추는지 모르는군요. 코스닥은 조정 들어갈 거예요. 실적 나오면 1분기 실적 안 나오기 때문에 좀 더 간다 하더라도 이것은 뭐 900포인트는 못 갈 수도 있겠지만 890포인트 많이 들어가도 2분기 때 890. 코스피는 중심선 찍어요. 2분기 4, 5, 6월 때 2620. 그러니까 2600 간다는 거죠. 그래서 2501포인트 오르면 급등이에요. 지금 2476이죠. 2501포인트 여기 돌파하면 2501포인트 돌파하면 급등이기 때문에 2500이 가니까 와 또 내려갈까봐 2400 그거 생각하고 주식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우리 요즘 선물로 수익이 잘 올라가고 있는데 SK이노베이션 여기 17만 7천원 사가지고 19만 1,000원, 2천, 3천, 4천원까지 5천원까지 걸어서 선물로 팔고 다시 몇 개는 샀는데 내려오면 또 갈 거야 아마 여기까지 내려온다면. 아니면 이번 주에 다시 오를 거. 그리고 DB를 갖고 있다가 6만원대 일부 팔아서 SK 가서 단더 치고 가서 다시 DB를 샀으니까 DB는 아직 원봉이 한 개밖에 없죠. 한 개밖에 없죠. 아직 한 개가 더 나와야만 조정 안 받아요 아직. 지금 뭐 76,700 왔으니까 이게 사고 팔고 한 거지, 그죠? 그럼 나오지는 않잖아요 물량이. 최소한 뭐 자사주는 1,000억 사달라 그랬으니까 주식은 안정적이죠. 장기적으로는 이게 이 강성무 펀드 없더라 주가는 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 이번 주 화요일 날 공개 방송에 또 해드리겠습니다. 수고도 하셨습니다.